허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때 권고받는 척추 유합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개 이상의 척추뼈를 서로 고정시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척추 유합술을 요즘은 내시경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내시경적 척추 유합술이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서울 세계로병원 척추센터 변찬웅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세계로병원 척추센터 변찬웅 원장입니다. 척추 유합술, 사실 저도 거의 처음 들어봤는데요. 상태가 정말 심할 때 권고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이 유합술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시행하게 되나요?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단순히 신경이 눌리는 게 아니라 이 척추뼈 사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감압술로만은 해결이 안 되고 이 불안정한 척추뼈를 고정해서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는 척추체관 유합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은 신경 손상의 정도가 크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빠른 수술이 필요하겠네요. 뼈를 붙인다고 하면 절개 부위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내시경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기존 유합술은 허리의 가운데 부위를 적게는 10에서 15cm 이상 절개하고 근육을 많이 벌리고 벗겨내야 했기 때문에 출혈도 많고 회복도 오래 걸렸어요. 반면에 내시경 유합술은 1, 2cm의 작은 구멍들로만 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출혈도 적으면서 수술 후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특히 고령 환자나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능하면 내시경 유합술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이 방법은 모든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가능한 건가요?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협착증이 있어도 척추뼈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에는 굳이 유합술까지 하지 않고 감압술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디스크 사이가 심하게 무너져서 양측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의 높이가 줄어들거나 척추간의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 유합술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내시경 유합술은 유합이 필요한 척추 분절의 범위가 4분절 이상 넓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합니다. 네, 그럼 범위가 중요하겠네요. 구체적으로 내시경 유합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술 병변의 범위에 따라서 하반신 마취 또는 전신 마취로 진행되고 있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압박되고 있는 척수신경을 감압하고 불안정한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인공뼈와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술 중에 내시경 화면을 보면서 정밀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네, 자세히 보면 지금 제가 66세 여자 환자 엑스레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요추 2번, 3번, 4번은 같은 라인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4번이 5번 앞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선 보이진 않지만 요추 4번과 요추 5번이 흔들리는 소견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하얀색으로 잘 내려가는 척추신경이 시커멓게 막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가로로 자르면 뒤쪽에 두꺼운 시커먼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앞쪽이 신경을 꽉 누르다 보니까 그 신경이 쪼그라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봤는데 일단은 이게 내시경이에요. 그 내시경으로 뼈를 살짝 깎고 들어가서 협착증 수술하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시커먼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다 제거한 이후에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다 긁어내요. 다 긁어낸 이후 지금 들어가는 게 인공뼈입니다. 그래서 인공뼈를 심어서 그 요추 4번과 5번을 유합시키고 그 이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나사와 쇠막대기로 고정을 해서 유합술을 마치게 됩니다. 아, 이건 제 사진입니다. 지금 내시경 화면 보면서 수술하는 장면이고요. 내시경으로 본
그 장면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 하얀색이 인공뼈예요. 인공뼈가 디스크를 긁어내고 들어가서 이 뼈 사이에 유합하는 역할을 해줄 거고요. 이 분홍색이 그동안 눌려있던 척추신경 가지입니다. 잘 풀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시고 나서 본 MRI는 하얀색 척추신경이 하얗게 잘 내려가죠. 더 이상 시커멓게 막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나 가로로 자른 사진에서도 아까는 시커멓게 쪼그라들던 신경이 지금 확 풀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신경은 다 풀려 있고 엑스레이 보면은 어긋나 있던 요추 4번이 요추 5번과 정렬 상태를 교정을 시키면서 하얀색 그 인공뼈가 들어가서 4번과 5번을 유합하고 있고 뒤쪽에 나사와 쇠막대기로 고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것도 역시 수술이니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뭐 완벽히 안전한 수술은 없겠지만 이 내시경 유합술은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인가요? 네, 충분히 안전합니다. 오히려 절개 범위가 작고 근육 손상이 적어서 수술 후에 통증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면 기존 수술보다도 회복 속도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변찬웅 원장님처럼 숙련된 의료진이 계신 곳에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요즘은 특히 목 디스크도 내시경으로 수술 가능하잖아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경추 추간공 확장술이란 또 어떤 건가요? 네, 말이 좀 어렵죠? 경추 추간공 확장술은 파열 저림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목 디스크가 이 경추 신경이 지나가는 추간공 쪽으로 파열됐을 때 내시경으로 해당 부위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기존에는 목 앞쪽으로 절개해서 디스크를 제거 후에 경추 전방 유합술을 많이 했는데 이 수술은 경추 관절을 희생해야 했죠. 팔저림이나 우측이나 좌측 한쪽으로만 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경추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면 이 경추 관절은 살리면서 신경을 풀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55세 여자 환자의 MRI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경추 MRI입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추간공입니다. 우측은 하얀색 신경이 잘 지나가는 길이 보이는데 좌측은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좌측 상지 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파란색 기둥이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으로 구멍 뚫고 접근을 해서 이 신경 나가는 부분에 뒤쪽 뼈를 살짝 깎아드렸습니다. 깎아드리면 막혀있던 신경길이 뚫리면서 아까랑 다르게 여기는 시커멓게 막혀있던 것들이 하얗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시경 사진이에요. 내시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목에 뼈가 보이는데 앞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들입니다. 얘네들을 내시경으로 깎아내면 지금 보이는 분홍색의 원통 모양의 신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심하게 눌려있던 신경들이 간단하게 내시경만으로도 쉽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치료법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뭔가 수술이지만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안전하다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수술을 미루시던 분들이 생각이 많이 오늘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수술에는 기준과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상과 영상 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정확한 진단이고 그에 따라서 내시경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부담 없이 회복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으로 미루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변찬웅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